벚꽃 아래의 재회, 벚꽃 시즌의 끝자락이었다. 여의도 윤중로는 낮은 바람에 가끔씩 분홍빛 눈발을 흩뿌렸다. 꽃잎은 이미 절정의 광채를 지나 어느새 색을 누그러뜨린 채 사람들 어깨와 머리카락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지연은 혼자 걸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는 소리, 연인들이 다정히 사진 찍는 소리, 셀카봉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버스킹 기타의 분절된 코드가 뒤섞였다. 그녀는 그 소음 속에서 묘하게 고요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트렌치 코트의 단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 오래된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는 듯 했다. 그녀는 벤치 옆에서 잠깐 멈춰 섰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카메라 앱을 켜는 대신 화면이 꺼진 검은 유리에 자신의 얼굴을 잠깐 비춰보았다. 눈가의 얇은 주름, 정돈된 단발, 그리고 오래된 피로. 그때 찰칵 찰칵 규칙적으로 잘려들어오는 셔터 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다. 지연은 무심코 돌아섰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있었다. 검은 셔츠 위에 연그레이 자켓을 걸친 이목구비가 선명한 중년의 남자. 눈가의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시선은 맑고 단단했다. 그는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하듯 카메라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혹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작게 움찔했다.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웃음을 띄었다. 민준? 그는 카메라를 살짝 내리며 다가왔다. 맞구나.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네.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세상 참 좁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다. 언뜻 스치는 봄 기운처럼 따뜻했지만 어디선가 단단한 결을 품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학 시절의 복도 냄새와 강의실 창가에서 흘러오던 먼지 냄새까지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서로가 다 큰 어른이 되어버린 시간만큼의 침묵이 잠깐 흐르고 두 사람은 동시에 가볍게 웃었다. 어색함을 덜기 위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설렘이 배어 있었다. 사진 찍고 있었어? 지연이 물었다. 벚꽃 끝물도 나름 매력이 있거든. 색이 조금 가라앉아서 더 솔직해 보여. 끝난 뒤가 더 솔직하다. 그녀가 그 말을 되받아 중얼거렸다. 사람도 그런가 보네. 말끝에 바람이 살짝 불었고 꽃잎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러 흘렀다. 민준이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들어오는 시선. 지연은 잠깐 눈을 피했다. 심장이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박동하는 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부분이 뜨겁게 깨어나는 듯 했다. 커피 한잔 할래? 민준이 먼저 제안했다.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 창밖으로 강이 보여.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나 집에 가야 하긴 하는데 이 시간에 한 잔 마신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민준이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게다가 오랜만인데 그냥 옛 친구로. 옛 친구라? 그녀가 미세하게 웃었다. 옛이라는 단어가 무섭도록 안전한 방패 같기도 하고 부주의한 마취 같기도 했다. 그래, 한 잔 정도는? 카페는 길목을 한번 꺾자마자 나타났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잔물결과 자잘한 불빛이 펼쳐졌고 노을이 지나간 자리엔 초저녁의 파란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자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과 따뜻한 잔열이 놓였다.
스태프가 도 잔의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사라지자 커피 향이 짙어졌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민준이 먼저 물었다.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시험 기간이면 정신없고, 집에 가면 조용하고. 조용한 게 싫어? 조용하면 너무 조용해. 지연이 웃었다. 웃음이 얇게 떨렸다. 너는? 사진 찍지. 행사도 하고, 잡지도 하고, 가끔은 혼자 걸어, 카메라 하나 들고. 여전히 네 방식이네. 그런가 봐. 민준이 잠깐 그녀의 손목 쪽을 보았다. 얇은 시계줄 아래로 미세하게 뛰는 맥박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의식적으로 시선을 거두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남았다. 침묵이 다시 왔다. 이번엔 더 무겁고 이상하게 더 가까웠다. 지연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쓰지만 혀끝은 오래간만에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말문을 열었다. 대학 시절에 네가 공연 사진 찍을 때 많았잖아. 무대 뒤에서. 그랬지. 그때 너 나도 찍은 적 있어? 있지. 민준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장 말고 여러 장. 왜 난 본 기억이 없지? 보는 띠.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컵 가까이에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것처럼 가까웠다. 그 사이의 간격이 갑자기 쉼표처럼 느껴졌다. 길고 의미심장하고 금방이라도 마침표로 바뀔 수 있는 쉼표. 지연, 응? 내가 오늘 너를 그냥 보내면 아마 오래 후회할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사진, 한 장만 찍자. 지금의 너를. 나만 볼 거야. 약속할게.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나만 볼 거야 라는 말은 위험했다. 위험해서 이상하게 달콤했다. 그녀는 잠깐 창밖을 보고 다시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이 그녀를 똑바로 예의 없이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관통하고 있었다. 그래, 지연이 말했다. 한 장.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다시 길로 나섰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조금 덜해졌고 노점의 불빛이 늘어난 대신 하늘은 더 짙어졌다. 벚꽃은 해가 지자 도리어 존재감이 커졌다. 가로등 불빛이 꽃잎마다 가볍게 묻었고 바람은 더 느리게 불었다. 여기 서볼래? 민준이 말하자 지연은 가로등 아래로 한 걸음 나섰다. 그는 렌즈를 바꾸고 거리를 조금 벌렸다. 카메라가 들어 올려지자 그녀는 어쩐지 무대에 선 사람처럼 마음이 고요해졌다. 어깨를 조금만 돌리고, 그래. 턱을 아주 살짝.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시했다. 그녀는 그대로 따라했다. 그 사이 카메라의 셔터가 몇 번 규칙적으로 그녀와 밤 공기를 잘라냈다. 좋아. 카메라가 내려왔다. 민준이 가까이 걸어왔다. 머리카락이 조금.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귀 너머로 잔머리 몇 가닥을 조심스레 넘겼다. 그 짧은 접촉이 전류처럼 피부를 스쳤다. 지연은 무심코 숨을 멈췄다가 늦게 내쉬었다. 바람이 불어와 코트 자락이 서로의 무릎을 아주 살짝 스쳤다. 이제 됐어.
그가 낮게 말했다. 예쁘다. 예쁘다니 웃기네. 나이가 몇인데. 나이는 숫자고 지금은 사실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지금의 너는 숨기지 않아서 예쁘다.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속은 뜨거웠다. 숨기지 않는다는 것.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숨기고 있었는지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얼굴을 본 채 몇 초가 흘렀다. 벚꽃 한 잎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손을 들어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기념품. 그가 웃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화면 위로 숫자가 또박또박 새겨질 때 어쩐지 계약서를 쓰는 기분이었다. 서로에게 어떤 문을 하나 열어두는 행위. 열쇠는 양쪽 주머니에 똑같이 들어가 버렸다. 내일 저녁 시간 어때? 민중이 물었다. 지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보였다. 명확한 예스도 명확한 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충분히 뜨거웠다. 뜨겁고 위험하고 믿을 수 없게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옆벌골을 보았다. 뺨이 아주 옅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오래된 습관처럼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오늘 고마워. 민준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아주 짧은 답을 보냈다. 나도. 버스가 다리를 건널 때 강물 위 바람이 다시 분홍빛 눈발을 일으켰다. 끝물의 벚꽃은 조용히 지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지는 모습이 시작처럼 보였다. 지연은 팔짱을 끼고 몸을 약간 웅크렸다. 심장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 닫아둔 창문을 방금 열어젖힌 방처럼 공기가 급히 살아 움직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문장 끝의 마침표가 영 어색했다. 그 마침표는 쉽게 쉼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쉼표 뒤엔 내일의 저녁, 창가의 불빛, 다시 울릴 셔터 소리,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더 뜨거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변 카페의 밤. 문자는 오후 5시 반에 왔다. 오늘 열공시. 어제 말한 창가 자리 비어있다고 하네. 민준. 지연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다. 확답 대신 이모티콘 하나를 보낼까? 아니면 길게 이유를 적어 거절할까?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적혔다. 가볼게.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유행이 지난 트렌치코트 대신 얇은 네이비 카디건을 걸쳤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춘다. 화장을 조금 더 했다. 너무 티나지 않게, 그러나 평소의 교사 얼굴은 아닌 어떤 표정으로. 목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더 풀까 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단추만 매만졌다. 얼굴의 얇은 긴장선이 조금 누그러졌다. 걸어두고. 메뉴판을 반쯤 펼쳐둔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왔네. 생각보다 찾기 쉬웠어.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고르듯 컵받침을 가지런히 맞췄다. 직원이 물컵을 내려놓고 갔다. 잠깐의 정적을 민준이 먼저 깼다. 어제 찍은 사진 조금 다듬었어. 벌써? 끝물이라 그런지 색이 빠르게 변하더라. 네 표정도. 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넘겼다. 가로등 아래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은 지연이 있었다.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돌린 순간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은 듯 멈춰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솔직한 얼굴이었다. 지연은 스스로 놀랐다. 이게 나 맞아? 응, 어제의 너. 오늘은 또 다를 거고. 그녀는 웃었다. 말을 잘하네. 예전에도 그랬나? 그땐 말을 아꼈지. 그래서 많이 놓쳤고. 커피가 나왔다. 따뜻한 김이 올라와 두 사람 얼굴 사이에 얇은 막처럼 흔들렸다. 민주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첫 모금이 내려가자 혀끝이 깨어났다. 집은 멀어? 민준이 물었다. 버스로 서너 정거장. 그럼 오늘도 한 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지연은 그 말의 끝을 가늠하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과음은 안 좋아. 난 취하려는 게 아니야. 그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숨기지 않는 쪽으로 가보고 싶어서. 지연이 컵을 내려놓았다. 유리잔이 받침 위에서 미세하게 소리를 냈다. 숨기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야. 어려우니까 같이 해보자고. 그는 손을 뻗어 테이블 중앙에 올렸다. 손등에 얇은 힘줄이 뻗어 있었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그 손에 얹었다가 창밖으로 돌렸다. 결혼 생활은 민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평온해? 평온. 지연이 웃었다. 너무 평온해서 가끔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침묵이 큰 집. 그래. 가끔은 내 숨소리만 큰 집. 민준의 눈이 아주 작게 떨었다. 카페의 공기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산책할까? 민준이 물었다. 바람이 괜찮은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서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강둑의 난간에 기대어 서면 멀리서 음악 소리와 웃음이 바람을 타고 왔다.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민준이 우산을 펼쳤다. 빗방울이 올 듯 말 듯 했다. 비 올까? 오늘은 올 것 같아. 그는 우산을 반쯤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그 좁아진 공간에서 둘의 어깨가 스쳤다. 지연은 한 발짝 옮겨섰지만 민준이 우산을 다시 따라 기울였다. 그 움직임은 느렸고 그래서 더 노골적이었다. 지연,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미친 사람처럼. 네 목선을 따라 떨어지는 빛, 손끝이 떨리던 호흡, 벚꽃잎이 어깨에 붙을 때 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던 모양. 기억력이 좋네. 좋은 게 아니라 지워지질 않아. 그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나쁘다면 나쁘다고 말해. 그녀는 난간에 양손을 올렸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가 금세 멀어졌다. 지연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쁘지 않아. 민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무섭긴 해. 무서운 건 대개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그는 반발짝 다가섰다. 우산 아래의 공기가 더 좁아졌다. 빗방울이 조금 굵어졌다. 지연의 머리카락 끝에 물기가 맺혔다. 민준이 손을 들어 그 물기를 훑듯이 넘겼다. 그 짧은 접촉이 이번엔 더 길게 남았다.
허락해 줄래? 그가 속삭였다. 한 번만 네가 원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출게.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주 느리게 숨을 골랐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그 빠름이 똑바로 그의 눈에 비칠 것 같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의 뺨을 두 손으로 받쳤다. 손바닥의 온기와 빗물의 차가움이 동시에 닿았다. 그는 서둘지 않았다. 먼저 이마를, 그 다음 콧등을, 마지막으로 입술을. 그 순간 지연의 손가락이 그의 자켓 주름을 꽉 잡았다. 키스는 처음엔 얕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오래 참은 사람들처럼 금세 깊어졌다. 숨과 숨이 서로를 밀어내고 다시 끌어당겼다. 비가 우산 가장자리를 더 세게 두드렸다. 그녀가 잠깐 몸을 떼며 숨을 골랐다. 입술이 아주 옅게 이마에 닿았다. 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녀의 등선이 그의 손바닥 아래로 천천히 들어왔다. 다시 입술이 닿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고 뜨겁게. 강변에 지나던 바람이 두 사람의 귓불을 스치고 지나가며 순간 카페 안에서 들리던 노래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여기 사람들이 있어. 지연이 숨사이로 말했다. 그럼 조금만 저기. 민준이 난간 옆 비상계단 쪽을 턱짓했다. 어둡고 좁은 쉽게 눈길이 닿지 않는 곳. 그는 먼저 한 발 내려섰다. 그녀가 따라 내려오자 우산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빗물이 계단에 둔탁하게 닿았다. 계단참의 그림자 속 공기가 더 뜨거워졌다. 그는 벽과 그녀 사이 거리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지연의 손이 그의 셔츠 가장자리를 찾았다. 그 짧은 움직임에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민주는 그녀의 턱선을 따라 엄지손가락으로 느리게 그렸다. 그 작은 곡선을 따라 내려온 손가락이 멈추자 그녀의 목 울대가 아주 조용히 들썩였다. 키스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엔 숨소리가 더 분명했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가벼운 신음이 입술 사이로 흘렀다. 그는 한 손으로 벽을 짚어 그녀의 귓가를 비바람에서 가려주듯 감싸며 다른 손으로 그녀의 등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 단단함이 안심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지연이 갑자기 그의 가슴을 밀었다. 세게가 아니라 선을 그어 놓으려는 힘으로.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다. 민준, 오늘은 여기까지. 짧지만 분명했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이마를 떼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욕망과 절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알겠어.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우산을 다시 씌웠다. 미안.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지연이 겨우 웃었다. 멈출 줄 아는 게 우린 아직 괜찮다는 증거니까. 비는 더 굵어졌다. 계단을 올라 다시 난간으로 나왔을 때 강의로 빗결이 일렁이며 불빛을 산산이 부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카페의 밝은 유리창이 뒤로 멀어졌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췄다. 내일 스튜디오에 올래? 민준이 물었다. 조용해. 빛도 좋고. 지아는 우산 끝을 내려다보았다. 한 방울의 물이 끝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 물처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시? 저녁 7. 그래. 그녀는 짧게 답했다. 그 한 음절의 망설임과 동의, 두려움과 호기심이 겹쳐져 있었다. 열리고 실내의 밝은 조명이 그녀의 얼굴선을 하얗게 드러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다. 비 맞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내일이라는 말이 고개짓에 담겨 있었다. 버스가 출발해 다리 위에 오르자
창에 빗물이 길게 흘렀다. 지연은 좌석등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아까 계단참에서 멈췄던 숨이 다시 고르게 이어졌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약간 빨랐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집에 도착하면 알려줘. 민준. 그녀는 손가락을 멈칫거리다 답장을 보냈다. 응. 그리고 내일 취급시. 늦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창밖 어둠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은 어제보다 덜 피곤했고 오늘보다 더 솔직했다. 비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 어딘가 아직 끝나지 않은 비가 오래도록 속삭였다. 쉼표라고. 아직 마침표가 아닌 내일의 취급시에 이어질 한 문장, 아직 발화되지 않은 뜨거운 말들,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서 더 선명해지는 욕망의 윤곽까지. 렌즈 앞에서 숨이 가까워지다 해가 기울 무렵 마포의 오래된 건물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잉크와 목재 냄새, 약하게 남은 인화향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유리문 안쪽, 흰 대경지와 라이트 스탠드, 검은 소프트박스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창문으로는 주황빛이 길게 들어와 바닥에 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왔구나. 민준이 케이블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웃었다. 셔츠 소매를 2번 접은 팔이 가볍게 반짝였다.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네. 지연은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프레임에 담긴 벚꽃, 골목, 손, 어깨, 빛의 조각들이 질서 있게 걸려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인데 묘하게 안전했다. 음악 틀어도 될까? 응. 낮은 재즈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민주는 카메라를 확인한 뒤 그녀에게 리모컨을 건넸다. 불빛이 조금 강해. 눈이 아프면 말해. 지연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목성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손끝으로 정리했다. 민준의 시선이 한 번 스쳤다가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헤어핀을 살짝 만졌다. 머리카락이 빛을 가려. 여기, 이 정도만. 손끝이 귀 뒤를 지나갈 때 가꾸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다. 렌즈가 낮아지고 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좋아. 눈을 감아볼래? 바람을 상상해봐. 벚꽃이 어깨에 떨어질 때처럼.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속눈썹 그림자가 뺨 위에 떨어졌다. 숨을 길게,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왼쪽, 멈춰. 찰칵, 그는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카메라를 내리고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여긴 힘을 뺄수록 예뻐. 그의 엄지가 손목의 얇은 넥을 스치며 내려갔다. 지연의 팔에서 긴장이 빠지는 게 손끝으로 전해졌다. 민준? 응. 너무 가까워. 가까운 게 오늘의 콘셉트야. 그가 웃었지만 웃음이 길지 않았다. 시선이 정면으로 피하지 않고 들어왔다. 거칠지 않은데 도망갈 틈을 주지 않는 눈빛.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의자에 앉아볼래? 두 손은 등받이에 가볍게. 지연이 앉자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였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긴장돼? 조금. 괜찮아. 지금 좋거든. 찰칵 또 찰칵 셔터 소리 사이사이에
그의 숨과 그녀의 숨이 섞였다. 빛은 창틀에 부딪혀 부드러워졌고 음악의 베이스가 바닥을 타고 몸으로 들어왔다. 이제 일어나서 배경과 나 사이에 서봐. 나? 네가 배경이 되고 내가 배경이 되게. 그녀가 천을 등지고 서자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렌즈 대신 손이 들려졌다. 허락해 줄래? 짧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다. 지연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깊게가 아니라 단단하게. 안으로 당기며 벽과 사이를 지웠다. 입술이 닿았고 첫맛은 조심스러웠다. 곧 거칠어졌다. 숨을 빼앗기듯 이어졌다. 지연의 손이 그의 셔츠 자락을 찾아 움켜쥐었다. 셔츠 단추 하나가 툭 소리를 냈다. 지연. 그가 입술 사이로 이름을 불렀다. 계속해도 돼?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 움직임이 답이었다. 키스는 깊이를 바꿨다. 부드러운 결이 한 번, 두 번 뒤집히며 조금 가볍고 무모하고 정확했다. 민준의 눈빛이 짧게 흔들리고 곧 굳었다. 좋아, 그럼 더 솔직하게. 그는 그녀의 손목을 들어 올려 벽에 가볍게 가져다 댔다. 괜찮아? 라는 의미로 시선을 보냈다. 지연의 눈동자가 상응했다. 허리가 다시 그의 손에 잡혔다. 이번엔 힘이 조금 더 있었다. 거칠어졌다기보단 머뭇거림이 지워진 힘. 그녀는 밑에서 짧게 웃음을 흘렸다. 긴장과 흥분이 섞인 호흡. 눈을 봐. 민준의 말에 지연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서로의 얼굴이 생각보다 가까웠다. 숨이 서로의 입술을 덮을 만큼. 네 표정 지금 찍었으면 좋겠어. 찍지 그래. 렌즈 없이.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다시 입술이 이번에는 길게 눌리듯 내려앉았다. 코트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살짝 떨어졌다. 라이트의 빛이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배경지 위로 겹쳐졌다. 겹쳐진 윤곽이 한 몸처럼 보였다. 그 겹침은 생각보다 정확하고 위험하고 아름다웠다. 민준?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응? 여기서 끝낼까? 아니면...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기울였다. 아니면? 오늘 내가 결정해. 그 말은 맡긴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책임을 나누자는 의미였다. 민주는 그녀의 손가락을 한 개씩 풀어 벽에서 내려주었다. 그 손을 자신의 손에 포개며 손등의 키스를 짧게 남겼다. 스튜디오에서는 여기까지. 그는 숨을 정리하듯 한 걸음 물러섰다. 뜨겁던 공기가 아주 조금 식었다. 그러나 식은 자리에 더 큰 갈증이 들어왔다. 대신 집에 와. 와인 한 병, 음악은 조금 더 크게. 창밖엔 밤. 지연은 그를 보았다. 어둑한 조명 아래서 그의 눈동자는 생각보다 밝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주워들며 미소를 지었다. 와인 어떤 거야? 산도가 있는 레드. 오래 참은 사람들에게 맞는. 오래 참은 사람들, 그녀가 되뇌었다. 우리가 그런가 봐. 민주는 스위치를 눌러 라이트를 껐다. 스튜디오가 순간 어두워졌다가 창문으로 들어온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형태를 되찾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왔다. 가기 전에 그가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는 터지지 않았다. 대신 미약한 셔터 소리만이 방 안에 박혔다. 지금의 너, 방금의 우리, 그것도. 밖으로 나서자 골목길 공기가 차갑게 맞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색은 단순해졌고 발자국 소리는 길어졌다.
택시가 내밀었다. 지연이 그 손을 잡았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는 순간 스튜디오의 열이 다시 살아났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였다. 신호 대기 중 짧은 적색이 실내를 물들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말이 사치였다. 대신 시선이 말을 골랐다. 오늘은 숨기지 말자. 지연이 먼저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 끌었다. 정돈된 매듭이 한치 내려갔다. 거칠어도 돼? 원하면. 원해. 그는 짧게 웃었다. 웃음은 곧 사라졌다.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뒤로 흘렀다. 차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졌다, 떨어졌다. 멀리 한강 다리 위에 노란 불들이 구슬처럼 이어졌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찍히지 않은 프레임이 머릿속에서 연속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은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택시는 굵은 신호를 지나 파란 신호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손과 손이 더 단단히 얽혔다.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차 안을 채우는 듯 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다. 오늘 밤만큼은 하나여도 충분했으니까. 와인과 창, 밤이 깊어지는 법.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그 집의 냄새가 흘러나왔다. 오래 쓰다듬은 가죽 소파의 냄새, 마룻결에 밴 햇빛, 그리고 와인을 막년 듯한 붉은 과실향. 거실 한쪽 벽엔 액자가 연속으로 걸려 있었다. 빛과 어깨, 손과 바람, 그리고 끝물의 벚꽃. 창밖으로는 한강의 불빛이 물결처럼 부서졌다, 이어졌다. 생각보다 조용하네. 지연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사진 찍는 집은 원래 조용해야 해. 민준이 웃었다. 대신 음악은 가끔 크게. 그는 주방에서 와인 2잔을 들고 나왔다. 짙은 루비색 표면 위로 얇은 빛이 맴돌았다. 잔을 건네며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가볍게 스쳤다. 미세한 접촉이었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오래 남았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오늘은 맞을 것 같아. 지연은 잔을 들어 향부터 맡았다. 익은 체리, 약간의 후추, 젖은 흙 냄새. 한 모금이 혀끝을 적시자 몸 안쪽에서 천천히 불이 켜지는 기분이 들었다. 필요해. 그래서 물을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괜찮아? 지연은 짧게 웃었다. 지금은 응. 민준의 손이 그녀의 볼 곁으로 올라왔다. 처음엔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듯 이마 옆을 지나 귀 뒤를 살짝 넘겼다. 손바닥에 온기가 파문처럼 번졌다. 지연이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자 그의 얼굴이 가까웠다. 숨결이 닿았다. 키스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머뭇거림을 지나 길어졌다. 입술이 붙고 떨어지는 사이 와인의 잔향이 서로의 숨에 섞였다. 그녀가 속삭였다. 거칠어도 돼. 민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시선이 깊게 가라앉았다. 원해? 응. 멈추고 싶으면 지금이든 언제든 말해. 말하면 바로 멈춰줘. 약속. 그는 그녀의 손목을 들어
소파 등받이에 가볍게 올렸다. 괜찮아? 나는 눈빛이 먼저 갔다. 지연의 눈이 괜찮아로 대답했다. 다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의 몸이 가까워졌고 그녀의 등이 등받이에 깊이 닿았다. 키스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엔 단단하게. 입술이 눌리고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오래 웅크리고 있던 허기가 고개를 들었다. 단추 하나가 톡 하고 소리를 냈다. 옷자락이 느리게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지연의 손이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며 아래로 끌었다. 숨과 숨이 부딪히고 엉키는 소리가 음악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다. 창밖의 불빛이 흔들려 거실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떨림처럼 찍어냈다. 그 그림자는 밀착했다 떨어지고 다시 하나로 겹쳐졌다. 지연. 그는 이름을 낮게 불렀다.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확실해졌다. 더? 그녀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아 세웠다. 창가로 몇 걸음. 한강의 어두운 수면과 다리의 구슬 같은 불빛이 바로 앞에서 반짝였다. 유리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민준이 그녀를 창틀 쪽으로 이끌며 허리에 손을 두었다. 이번엔 더 강하게,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게.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스스로 그 힘에 기대었다. 눈 떠. 그의 목소리가 귀에 가까이 닿았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뜨자 유리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열로 물든 광대, 촉촉한 눈동자, 반쯤 풀린 입술. 어깨를 지나는 그의 손, 허리에 감기는 소나기의 힘. 그녀의 귓볼이 그의 이마에 스치고 이름이 거의 소리되기 전에 숨에 녹아 사라졌다. 잠깐 그녀가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눌렀다. 선을 긋는 듯한, 그러나 더 가까이 부르는 터치. 민준, 응. 오늘 나 멈추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에 번개처럼 미소가 번졌다. 나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침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린 채 어둠이 안쪽에서 낮게 흘렀다. 스탠드 조명이 켜지자 따뜻한 빛이 매끄럽게 깔렸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다. 번잡함이 사라진 대신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등에 와인빛 잔상이 아직 남은 듯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등을 잡았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옆선을 지나며 멈췄다. 시선이 다시 묻는다. 괜찮아? 지연은 숨을 들이켜 입술을 적시고 말 대신 그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키스가 내려앉았다. 이번엔 숨이 길게 크게 흔들렸다. 손톱이 그의 등에 짧게 파고들었다가 쓰다듬듯 내려왔다. 그 짧은 자국이 지금 여기를 말해주는 지도처럼 남았다. 조금 더 세게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의 호흡이 낮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머리맡으로 올렸다. 손가락을 포개지며 시선으로 다시 묻고 시선으로 다시 허락을 받았다. 그 순간 균형이 달라졌다. 그녀는 그 무게에 몸을 맡겼다. 눌림이 주는 안도의 감각, 거칠지만 안전한, 모모하지만 분명한. 음악이 한번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창밖 비슷한 시간에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에서 터졌다 사라졌다. 방 안에서는 이름과 이름 사이에 작은 숨이 들어섰다.
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어딘가에서는 옷감이 바닥을 스쳤다. 불빛이 시트 위에 작은 호수처럼 번져 두 사람의 실루엣을 담았다가 다시 흔들렸다. 지연, 이번엔 부르는 소리보다 기다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녀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 그 짧은 한마디가 길을 열었다. 이후의 시간은 단위가 바뀌었다. 초가 아니라 심장수, 숨의 길이, 이름이 흘러나오는 속도로 셌다. 그들은 몇 번이나 멈췄고 옆 둥글게 앉아 있었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고 심장 소리는 아직 조금 빠르지만 이제는 같은 박자로 맞춰졌다. 민준이 손을 들어 그녀의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넘겼다. 괜찮아? 지연은 눈을 감은 채 작게 웃었다. 아까 3개 해달라 해서 좋았어. 그녀가 눈을 떴다. 무모하지도 무례하지도 않았어. 정확했어. 그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붙였다. 잠깐의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길게 지나가고 다시 고요. 지연은 천장을 보다가 그의 눈을 보았다. 이제 돌아가면 아마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을 해야겠지. 어렵다면 하지 않아도 돼. 아직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으로 뚜렷하게 전해졌다. 적어도 여기선 숨기지 않기로 했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 다시 한번 조용히 갱신되었다. 그는 스탠드 조명을 낮췄다. 방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어둠은 숨을 쉬는 속도를 늦추고 서로의 체온을 더 가깝게 했다. 잠시 뒤 지연이 몸을 옆으로 말아 그에게 등을 기댔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도시의 잔광이 그녀의 어깨선을 얇게 그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입을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다. 마침표가 분명했지만 그 아래 아주 작은 쉼표가 따라붙어 있는 문장. 내일을 예정하는 쉼표. 내일은 그녀가 잠결에 물었다. 내일은 민준이 대답했다. 다시 묻고 다시 허락받고 그 다음에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밖에서는 강물 위로 밤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가고 멀리 다리의 불빛이 작은 타문을 만들었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속도로 길게 이어졌다. 오랫동안 어둠을 덮고 있던 벚꽃잎 한 장이 마음속에서 늦게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비와 유리, 멈추지 않는 숨, 이른 새벽. 지연은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밖이었고 결론은 같았다. 숨기지 말자고 입술로, 손끝으로, 눈빛으로 반복해서 썼다, 지웠다. 비가 오던 목요일, 유리창에 점이 찍히듯 빗방울이 시작됐다. 카페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바람에 우산이 뒤집힐 만큼 굵어졌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모두 바깥으로 밀려나갔다. 유리창은 김으로 흐려졌다. 와이퍼가 한 번, 두 번 앞을 쓸고 지나갔다. 젖었네. 민준이 그녀의 머리칼 끝을 쓸어 올렸다. 손가락 끝에 맺힌 물기를 보여주듯 흔들었다. 금방 마를 거야. 아니, 그가 고개를 저었다. 금방 다시 젖을 거야. 말과 동시에 그가 다가왔다. 좁은 실내가 더 좁아졌다. 키스는 짧게 시작했다. 빗소리가 차체를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목선을, 어깨를 지나 허리까지 내려갔다. 둔탁한 신장 박동이 둘 사이의 공기를 밀어냈다. 시트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냈다. 여기 위험할지도 몰라. 위험해서 더 솔직해져. 그가 속삭였다. 숨이 그녀의 귓불을 스쳤다. 멈춰. 지연은 눈을 들어 그를 봤다. 비가 흐린 유리 너머에서 불빛이 늘어지고 그의 눈동자만 또렷했다. 아니. 그녀는 짧게 확실하게 말했다. 오늘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시트 쪽으로 이끌었다. 손가락이 얽히는 자리에 맥박이 뛰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힘에 몸을 맡겼다. 키스는 깊이를 바꾸며 길어졌다. 단추가 하나, 장식이 하나, 제자리를 잇는 소리가 났다. 차창이 더 짙게 흐려졌다. 바깥 세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건 숨과 이름, 그리고 서로를 향해 쏠리는 무게뿐이었다. 잠시 후 그들이 동시에 멈췄다. 숨이 고르지 못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붙였다. 괜찮아? 지연은 짧게 웃었다. 세게 해달라면 말하기 전에 이미 알잖아. 그녀의 말에 그가 낮게 웃었다. 웃음이 금방 사라지고 다시 뜨거움이 그 다음 말을 이어갔다. 허리에 감기는 힘이 어젯밤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그 힘을 안신처럼 받아들였다. 숨과 숨 사이 그의 이름이 끊어져 나왔다가 다시 이어졌다. 얇은 웃음과 짧은 탄성이 번갈아 방 안에 스쳤다. 거칠어도 돼? 원해.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이 새겨졌다가 지워졌다. 한참 뒤 창가에 서서 물을 마실 때 비는 잦아들었다. 도시의 불빛이 다시 또렷하게 돌아왔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가볍게 겹쳤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빠른가? 빠른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한 거지. 민준의 말에 그녀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마음속 어딘가 오래 잠겨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돌아오는 길, 지연은 택시 창밖을 오해 보았다. 와이퍼가 그은 투명한 선 사이로 가로수와 가게 불빛이 리듬처럼 흘러갔다. 집 앞에 내리자 현관 센서등이 켜졌다. 문을 여는 동안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TV 리모컨 반쯤 접힌 신문, 물컵 자국.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평온. 너무 평온해서 그녀는 문턱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거울 앞에서 목선을 한번 쓸고 옷깃을 정리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젯밤과 비슷한 불빛이 아직 있었다. 그 빛을 꺼야 할지 더 키워야 할지 판단은 심장보다 느렸다. 휴대폰이 다시 떨렸다. 도착했어? 응, 잘 자. 내일도 알만시. 그녀는 한참 후 같은 문장을 보냈다. 응, 멈추지 말자. 토요일에는 스튜디오도 카페도 아니었다. 남영역 근처의 오래된 여관, 간판 불빛이 오래되어 색이 약간 바랜 곳. 카운터에 노인이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무심하게 건넸다. 계단을 올라가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오래된 선풍기 소리와 안쪽 벽시계의 똑딱거림이 전부였다. 여기 불편하면 나가자. 민준이 먼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긴 핑계가 없어 좋아. 핑계? 예쁘거나 근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감추려는 노력 같은 게 없는 곳. 안전하게의 경계가 그 순간 또렷해졌다. 그녀는 그 경계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의 얼룩이 초점 밖으로 멀어졌다. 잠깐, 그가 멈추었다. 숨이 서로의 입술에 닿았다. 아프면 말해. 아프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지금의 나를 기억해. 잊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이후의 움직임은 단순해졌고 단순할수록 깊어졌다. 이름이 몇 번이고 반사되어 벽에 닿았다.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길게 이어진 숨 사이로 그녀는 오래 잠겨있던 무언가가 떠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죄책감의 그림자였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일요일 오후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동료 교사를 문경했다. 돌아오는 길 병실 복도 창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 옅은 그늘, 그러나 눈동자는 밝았다. 오늘을 버티면 이리 씨,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호텔의 조명과 여관의 시계소리, 비에 젖던 차 유리의 흐려짐이 번갈아 재생됐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템포로 걸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불렀다. 선생님? 지연은 돌아보았다. 학부모였다. 그녀의 담임반 아이의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얼굴이 수업 준비하시느라 수척해 보이세요. 네, 시험 기간이라. 짧은 대화가 오갔다. 학부모가 엘리베이터로 사라지자 그녀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숨을 골랐다.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마치 모든 게 들킨 듯한 착각.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세계와 너무 많이 아는 심장 사이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녁 1시. 그날 밤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조명을 켜지 않았다. 창밖 불빛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유리창에 기대선 채 그는 먼저 물었다. 지쳤어? 조금 멈출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쳤는데도 멈추고 싶지 않아. 그의 눈빛이 어두운 빛 속에서 깊어졌다.
그럼 오늘은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하게 하자. 항상 그랬잖아.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더 정확하게. 그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창틀에 올려두게 했다. 괜찮아? 라는 질문이 그 자세 자체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창틀에 더 단단히 올리며 대답했다. 무너졌다가 다시 맞춰졌다. 숨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지연, 이 모든 게 네가 원할 때만. 지금이 내가 원한 때야. 한참 뒤 스튜디오의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천천히 풀렸다. 창밖으로 시계탑의 종이 멀리서 울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린 아마 중독됐어. 그럼 치료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7시. 그녀도 웃었다. 피곤이 늦게 찾아오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또렷했다.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연. 그녀가 돌아보았다. 오늘의 너 다 찍었어. 카메라로? 아니, 여기.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톡 두드렸다. 지워지지 않게. 지연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그의 손등을 짧게 문질렀다. 아주 짧은 작별 인사. 문이 닫히자 복도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자신과 눈을 맞췄다.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입술엔 미세한 색이 남아 있었다. 버튼이 빨간 불이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중독이라면 내일 7시에 다시 약을 삼키자. 그리고 어디선가 아직 지지 않은 벚꽃 한 장이 마음 어딘가에서 늦게, 아주 늦게 또 한 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깼다. 분침이 칸칸이 움직이는 소리가 정막을 긁어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전기포트의 불빛, 토스터가 뱉어낸 빵의 얇은 향, 오래 살던 집의 일상이 빈틈없이 흘렀다. 남편은 식탁 끝에서 신문을 넘겼다. 안경알 너머 눈동자는 무심했고 손길은 익숙했다. 컵 가장자리에 입술을 대고 그는 짤막하게 물었다. 오늘도 늦어? 지연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시험지 정리도 있고. 그래.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평온한 집, 평온한 대화. 너무 평온해서 소리의 끝이 자꾸 허공으로 미끄러졌다. 그 평온이 이제는 낯설었다. 숨을 눌러 껍질만 남긴 조용함. 그녀는 그 조용함을 한 모금 마시듯 커피를 삼켰다. 현관을 나설 때 휴대폰이 떨렸다. 오늘 줄기, 꽃은 이미 다 졌고 가지 끝에서 연초록이 확인되었다. 꽃이 지고 난 자리엔 다른 것이 올라온다. 당연한 이치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잔혹하게 느껴졌다. 종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학부모 한 명이 인사를 했다. 선생님, 요즘 얼굴빛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보이나요? 네, 봄이라 그런가 봐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봄이라서 웃음이 최대한 온순하게 입술에 걸렸지만 가슴 안 어디선가 불이 붙었다. 꺼지지 않는 것처럼 아릿했다. 오후 5시 반,
그녀는 일부러 강변 버스를 탔다. 같은 자리로 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여의도의 윤중로. 벚꽃은 이미 끝나 있었고 바닥에는 빛바랜 분홍색 잔해가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사람은 적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가볍게 풀잎을 거느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 오랫동안. 휴대폰을 켰다가 껐다.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다. 오늘은 못 가. 삭제. 조금 늦어. 삭제. 내일은 삭제. 손가락이 멈출 때마다 심장 박동이 어긋났다. 지연. 그 목소리는 등 뒤에서 불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민주는 바람을 등지고 섰다. 검은 재킷, 라운드 티셔츠, 어제보다 조금 더 어두운 눈. 그는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둘 사이의 바람이 얇게 흔들렸다. 왜 답이 없었어? 확신이 없었거든. 무슨 확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아니,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민주는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버틴다는 표시 같은. 난 알아. 어디까지? 네가 허락하는 데까지. 간단한 문장, 정확한 칼. 그녀는 목을 한번 적셨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그는 손을 들어 귀 뒤로 넘겨주려다가 반쯤 멈췄다. 손끝이 공기만 어루만지듯 흔들렸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다. 가자. 그가 말했다. 어디로? 아무데도. 걸으면서 얘기하자.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발끝으로 벚꽃 잔해를 밟을 때 사각거리는 소리가 아주 얇게 났다. 강변 난간에 다다랐을 때 물결 위로 남은 빛이 드문드문 부서졌다. 바람이 더 세졌다. 내가 이기적인 거 알아.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를 여기로 불러내고 실시에 묶어 말했다. 나도 이기적이야.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계속 미루니까. 집을 향하는 발보다 너에게 향하는 손이 더 빠르니까. 잠깐의 침묵. 물 위로 지나가는 보트가 파문을 남겼다. 그럼 말해줘. 민준이 얼굴을 돌렸다. 오늘은 멈출지, 더 갈지. 그는 다가왔다. 우산 없이 서 있는 사람처럼 가까이. 몸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에 단단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얹혔다. 그 힘은 도움닫기였고 동시에 멈춤의 신호 같았다. 지연, 네가 원하면 원해. 그녀의 대답은 빠르고 확실했다. 하지만 오늘은 뺏기듯이 원하고 싶진 않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잠해졌다. 그럼 네가 데려가. 그 순간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 그녀가 한 발 다가섰다. 손을 그의 자켓 안쪽으로 넣어 천천히 셔츠에 주름을 펴듯 가슴께를 쓸었다. 고개를 들어 입술을 찾았다.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금세 길을 잃었다. 바람이 두 사람의 귓불을 스쳤고 벚꽃 잔해가 발끝에서 다시 삽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의 셔츠 깃을 움켜쥐어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허리로 감긴 그의 손이 응답하듯 더 단단해졌다. 조금 더.
그녀가 숨 사이로 말했다. 더 정확하게. 그가 대답했다. 난간 옆 나무 그림자 속 사람들의 발소리는 멀리 비껴갔다. 그 짧은 그늘 안에서 그녀는 그를 벽으로 밀었다. 선을 긋듯 동시에 넘듯 그의 뒤로 나무 껍질이 얇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목을 찾아 쥐었다가 위로 올려 고정했다. 괜찮아? 라는 질문이 눈으로 오갔고 응 이라는 답도 눈으로 떨어졌다. 키스가 거칠어졌다. 허리가 붓고 떨어지고 숨이 부딪히며 이름이 반쯤 부서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정했다. 강했고 정확했다. 그의 숨이 그 리듬을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먼저 멈췄다. 이마를 그의 어깨에 대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물러섰다. 바람이 다시 사이를 벌렸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 중간이 오늘의 최선이었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연초록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의 재킷을 고쳐주듯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다. 쓸모없는 동작처럼 보였지만 안녕을 대신하는 움직임이었다. 너 없이도 살아왔고 너와도 살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문제는 어느 쪽에 내가 더 솔직한지야. 오늘의 너는 충분히 솔직했어. 그가 낮게 웃었다. 쓸데없이 잔인할 만큼. 그들은 천천히 걸어 출구 쪽으로 향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길 모퉁이에서 멈춰섰을 때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에 가면 아마 아무 일도 없던 얼굴을 해야겠지? 힘들면 하지 마. 아직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늦어 라고 썼다가 지웠다. 얘기 좀 했으면 해 라고 썼다가 또 지웠다. 손끝이 망설이는 동안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메시지는 나중에 보내. 왜? 너의 문장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숨 한 번 고르고 이어질 때 더 정확해.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녀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숨 한 번 고르고.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는 길을 건넜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몇 초 더 서 있었다. 떨어진 벚꽃잔의 한 조각이 신발 끝에 붙었다가 바람에 날려갔다. 끝물의 꽃은 쉽게 떨어지지만 그 자리엔 다른 것이 자란다. 그렇게 배웠다. 오늘은 그 말이 잔혹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집에 가면 알려줘. 민준. 그녀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바로 답하지 않았다. 숨 한 번 고르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이 서서히 짙어졌다. 강 위로 불빛이 새로 켜졌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녀는 코트를 여몄다. 버스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발을 올려놓는 순간 어제와 다른 박동이 가슴을 두드렸다. 더 느리고 하지만 더 선명한.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뒤로 미끄러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2개의 메시지를 번갈아 적었다. 도착하면 연락할게. 그리고 편안했다.
집 앞에 내렸을 때 센서 등이 켜졌다. 문이 열리고 평온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남편은 TV 앞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과 소리를 동시에 껐다. 거실이 깜빡 어두워졌다. 그 어둠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다. 뺨은 차분했고 눈동자는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 수만 번 고르고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천천히 잠금 화면을 열었다. 도착했어. 잘 자.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잠깐 뒤 답이 왔다. 응, 내일도 내가 서 있을게.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니 아까 그 바람이 아직 나무 끝을 건드리고 있었다. 꽃이 지고 난 자리엔 연초록이 자리 잡는다. 그건 약속이었고 선언이었다. 살아있는 것의 방식. 오늘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가슴 안 어딘가 오래 열어둔 불이 낮아졌다. 꺼진 게 아니라 타는 방식을 바꾼 불. 내일의 일검시가 오면 그녀는 다시 묻고 다시 허락하고 또는 다시 멈출 것이다. 선택은 그녀의 것이고 욕망도 그녀의 것이며 지켜야 할 것들 또한 그녀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웃음이 났다. 늦게 떨어지는 벚꽃 한 장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새잎의 미세한 펼침 소리까지. 쉼표. 아직은 마침표가 아니다.